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오도만님과 또 가짜인간 프로듀서 팀이 함께 좋은 앨범을 내서 그 앨범에 대해서 원래 제 춘코의 철학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좀 철학적인 생각도 많이 하시는 편이었다고 해요. 철학적인 지식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관심사를 녹여낸 앨범이라고 해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한번 인터뷰를 따로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힙합 음악을 하는 오도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짜인간이라는 팀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손건배라고 합니다. 가짜인간에서 프로듀서 하고 있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보내주신 앨범을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기존의 자본주의와 힙합씬의 결합, 그런 거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앨범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앨범을 내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희가 뭐 원래 어떤 철학적인 앨범을 만들자라고 처음에 시작했던 건 절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음악으로 돈을 벌어보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얘기들이 재밌지 않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 자본주의라는 것에 비판점도 있지만 저희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회의를 했거든요. 하평이 말대로 처음에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음반인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광고잖아요. 광고를 잘하고 무슨 바이럴. 그리고 지금 솔직히 현대에 그런 돈을 벌고 싶은 마음과 무관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 음반으로 기획을 했다가 뭐 광고처럼 만들어 보자. TV에 나오는 그런 광고 음악처럼 들리게 그 힙합 음반에서 그렇게 나오면 재밌으니까. 근데 그렇게 처음에 만들려고 하다가 광고란 게 뭔지 알아야, 광고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를 알아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광고라는 게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하는 행동이고 어떤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광고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프로파간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사실 그런 것과 광고가 무엇이 다른가, 어떤 근원적인 사실 이런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나 이런 것도 다 어떤 광고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를 좀 더 깊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디스전 때문에 네. 저희가 한참 셋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무슨 한국 힙합이 있네, 없네, 그런 또 뭐 망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빌보드에서 힙합이 사라지고 있다. 힙합이 이제 없다.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들이 뭔가 하나의 맥락처럼 저희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광고라는 것도 없는 거를 있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저희는 이념이나 종교나 다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약속인데 하나의, 이거 뭐 종교인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는 재미 예술가니까 뭐 엄밀할 이유는 없잖아요. 비약이 있죠. 네, 비약이 있지만. 어느 비약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힙합 그런 것도 그냥 약속해 놓은 건데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 보다 보니까 좀 이런 이상한 형태의 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이야기가 전혀 비약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러니까 광고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날로 날로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광고성이 다 침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경제 시간에 수요와 공급 곡선해가지고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 수요가 더 많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해서 내리는 게 경제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지만, 사실 현대 경제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고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텐데, 정보 자체가 광고에 의해서 다 통제가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광고에 의해서 보는 거를 사는 거지 합리적 선택을 내려서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최근에 그런 여러 문화 영역, 정치 영역 다 광고성의 컨텐츠들이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전혀 저는 비약으로 느껴지지 않고 예술가로서 잘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힙합이 하향세다, 그러니까 저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건너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바고요. 그 통계적으로도 이제 힙합의 스트리밍 수치가
빌보드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음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향세를 그리고는 있어요. 물론 좋은 앨범이 계속 종종 나오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미디어 매체 엠넷에서 진행하던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가 올해부터 안 하기 시작했고 그런 영향으로 좀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 음반을 만든 목적은 뭐 세상을 보여주자도 있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어차피 사라질 것이라면 조금만 더 유지해보자, 좀 더 지켜보자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전환시켜보고자 좀 앨범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팀이기도 하지만 힙합 음악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 저희 다 좋아하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망했다, 뭐 망해간다. 그렇게 10대 때부터 엄청 열정을 다 바쳐서 좋아했던 장르, 그런 문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그렇게 없어져 간다 혹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와중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뭐 팬데믹으로 한 2주 동안 집에 갇혀 있어도 보고 또 뉴스 틀면 전쟁 났다, 인구 고령화, 뭐 지구 온난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물론 힙합 음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게 중점적으로 느껴졌지만 다른 것까지 하니까 정말 셋이서 많이 얘기했던 게 정말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앨범을 만들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인터넷에서 봤던 게 이집트도 엄청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무슨 뭐 3, 4천 년?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망했고 뭐 그런 중세 시대도 엄청 길게 갔지만 망했고 엄청 지금 현생 인류가 이루는 문화보다 훨씬 길게 갔던 것도 다 없어지는데 하긴 그런 것도 영원히 지속되게 바라는 게 더 이상하지라고 하면서도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좋아했던 것이 없어진다면 그냥 없어지는구나 하고 두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발악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앨범에 좀 그런 발악의 메시지라도 조금 담아보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에 관련된 니들이 망했다고 믿으면 망하는 거니까 망하지 않았다고 믿자. 뭐 그런 메시지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그 힙합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미 저는 어렸을 때 힙합을 좋아했던 게 어떤 뮤지션을 얘기를 하자면 뭐 MC 스나이퍼, 뭐 배치기, 드렁큰 타이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뮤지션들 음악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자란 세대인데 이미 제가 알고 있는 힙합은 없어요. 이게 시간이 벌써 그때부터 이제 거의 20년, 한 15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제가 처음에 알았던 힙합이란 게 없는데 그러면은 이 존재한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워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힙합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오히려 전혀 얽매여서 작업을 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좀 와닿는 거죠. 이게 진짜 좀 내리막인 건가? 그 전에는 진짜 실체하는 것처럼 되게 강렬하게 비트는 이렇게 찍어야 되고 누구는 랩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정말 거의 다 해체됐거든요. 네, 되게 새롭고 신선하면서도 좀 씁쓸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거죠. 네. 아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 진짜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살짝 눈가가 촉촉해지는 뭔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무언가가 사라져 간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명, 중세 기독교 문명 이런 것도 다 사라졌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아 참 그렇구나. 그리고 그걸 누군가는 지키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더 편안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정신은 무슨 정신인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를 들었던 게 그분이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돌아가실 뻔했다가 이제 잘 회복을 하신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제 3개월 후에 죽을 수도 있대 이런 식으로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희한하게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트의 자유로움이 그런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앨범이 아까 자유로운 비트를 좀 네. 찍게 되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의 다른 힙합 앨범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보통 악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드럼은 이래, 피아노는 이래, 편곡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라고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뒤집어 놓으려고 편곡으로 일단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드럼이다 아니면 뭐 피아노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접근을 많이 하려고 신디사이저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앨범에서의 주제와 이 사운드가 잘 어울릴까? 뭔가 이렇게 뭐 디스토피아적인 느낌, 아니면 뭐 사이버 펑크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종말이 도래했다 이런 느낌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청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정말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가짜인간 총괄 제작을 해준 이제 프로듀서 팀인 가짜인간 형들은 사실 힙합 음악을 사랑하고 또 힙합 음악을 만든과 동시에 본인들의 음악은 뭐 또 힙합에 어떤 국한되어 있다기보단 여러 장르를 소화하는 편이에요. 사실 장르라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힙합 안에서도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 힙합 안에서의 카테고리에서 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또 이제 제작을 같이 함께 한 형들도 굉장히 자부할 수 있는 건 저희만의 독자적인 사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것이 뭐 저희가 창조를 해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장르들을 또 습득하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붙이고 싶은 말은 광고의 형태로 시작한 음반이니만큼 결국에는 광고 같은 것도 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거의 모든 게 광고의 형태라고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형태의 매체들을 음악화 시킬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 TV에서 보고 라디오에서 보고 했던 거의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유튜브, 만화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모두 접했던 모든 매체 사운드를 다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힙합 팬들이 제 음반을 들었을 때 이거를 힙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힙합 음반에서 이러한 형태를 보여준 음악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힙합으로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힙합이라는 어떤 음악에서 시초되었던 어떤 음반이라는 형태는 샘플링 기법을 이제 쓰게 되었고 또 그 샘플링 기법이라 함은 적나라하게 좀 얘기하면 훔치는 거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음악을 턴테이블에 올려서 그걸 차핑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뭐 그러한 작법들을 뭐 단순히 뭐 훔치는 거야가 아니라 힙합을 좋아하고 힙합 장르 팬들은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문화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저희 음반에서는 좀 그것보다 더 나아가고자 노력했고 정말 장르적으로 많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 힙합 음악이다라고 불려지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힙합을 너무 사랑하고 또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재밌어할 엔터테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선정기술 곡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곡이라서 거기는 혹시 그럼 어떤 광고 사운드가 좀 들어간 건가요? 선전기술이라는 트랙은 거의 스트리밍에서 끝자리를 차지하는 트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광고보다는 세계관에 더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곡을 할 때 있어서 물론 그 트랙은 어떻게 보면은 작업하면서 착안을 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산업 안에서의 소리들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안에서 복사기 소리나 아니면은 막 어떤 철강 공장에서 날 만한 소리들, 캐비넷 소리 말한 대로 그런 사운드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드럼은 이래야 돼가 아니라 저희는 그 드럼의 소리를 복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드럼 역할은 하고 그런 공장 사운드 같은 걸로 뭔가 우리가 다 복제품처럼 나오는 우리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직접 가사를 쓴 화평이랑 그런 회의를 하면서 이런 기획으로 비트를 썼으니까 그런 가사를 쓰면 어떻겠냐 했는데 화평이가 너무 잘 해줘서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트랙에 그 오도만님이 가사를 통해서 가족의 일원,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힙합씬의 지루함과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암시가 되는데 자신의 삶의 다른 요소들과 힙합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며 밸런스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일단
지금 저기 있는 저희 와이프랑 19년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낸 그냥 친구 사이였고 그 19년도 8월부터 이제 연인 관계가 되어서 저희가 뭐 동거를 시작으로 22년도에 결혼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내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의 삶은 사실 음악 외적인 생각에 굉장히 무지했었어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뭐 문제들, 이슈들 이런 거에 음악과 관련이 없다라고 사실 관련이 다 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관련이 없다라고 좀 치부하고 사실 저 어려운 말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와이프인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바램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잘해주고 싶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름대로 언더그라운드 씬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레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고 와이프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되게 서류 절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게 돼서 학원 뭐 기관을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페이도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써준다고만 하면 정말 지금도 뭐 노원, 강남 막 이렇게 다니고 그냥 써주는 곳 어디 어떤 기관이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20년도,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잘 살고 싶다라는 건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순위가 되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뭐 형들의 영향이 크고 같이 음악을 하면서 제가 배워왔던 건 음악가가 음악을 잘 만드는 거 그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해? 라는 어떤 되게 쿨병 걸린 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점점 제가 멀어져 갔었죠. 멀어져 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집착을 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건배 형이 찾아와서 앨범 같이 만들래? 이래서 또 앨범을 함께 했는데 사실 20년도, 21년도 저희 와이프도 한국에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뭐 많이 벌었다는 게 뭐 엄청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음악하면서 벌지 못했던 돈을 벌었어요. 이제 평범한 어떤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정도의 돈이 저희도 생겼는데 그것이 저희를 행복하게 했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싸움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을 서로가 이제 공유하면 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피로함을 가져오고 서로의 관계에 소홀해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반을 정말 1년 반 가까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 일적으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레슨 선생님이라는 어떤 명목 하에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게 내가 선생님으로서 잘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음악가가 음악을 못 만든다는 그 변명으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제 음반 만드는 중반부부터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결심을 세웠던 게 학원에 사직서 내야겠다. 음반 이거 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저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맡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결국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굉장히 많이 강하게 들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저의 어떤 현실적인 밸런스로 지금 음악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전보다 좋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애틋하고 또 저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응원해 주는 게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나 이런 생각. 그래서 사실 밸런스를 찾는다라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음반 만들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 네, 같아요. 맞아. 음반 만들면 밸런스가 무너지죠. 음반 안 할 땐 잘 살아. 음반 안 해 잘 살아. 맞아. 근데
결국에는 또 잘 살다가 또 음반을 찾을 거고 음악하는 사람은 또 그게 다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아 그럼 혹시 다른 프로듀서 두 분께서도 네. 이 트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 건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는 화평의 삶입니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트랙은 뭐 형들이 고맙게도 그냥 저 자신이다.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이 정말 현재 마주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제가 나왔던 것 같고. 아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한 마디씩 딱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먼저 속물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원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저희 펀딩을 해주세요.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스트리밍은 혁명 밖에 있습니다. 혁명은 스트리밍 밖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하다는 걸. 앨범을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선전이 우리 주위에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겁고요. 너무 저는 진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